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목은 GPD 고송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베리타스 코리아의 이동환 부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리타스 코리아 이동환입니다. 네네네. 부장님은 예. 그 용모가 예. 뭔가 좀 만화 캐릭터 같아. 그런 말 안 들으세요, 좀?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진 안 올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프로필 보신 분들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년 전 사진입니다. 네네네. 아니, 뭔가 외인구단에서 나왔던 뭔가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네. 호빵맨 소리도 많이 듣고요. 아, 네. 도라에몽 소리도 많이 아니, 좋습니다. 네, 좋아요. 딱 좋습니다. 네. 자, 먼저 부장님.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말기 전에 예. 뭔가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호 쪽에 예.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예. 필드에서 부장님은 어떤 문제를 느꼈는지, 예.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라클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고요. 아, 네.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많이 했었고, 특히나 뭐 금융권 차세대라든지 네. 뭐 통신 쪽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또 복잡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버전업이 최근에 12C로 가게 되면서 그렇죠. 전통적인 빅엔드 백업이라든지 또는 BCV 기반의 뭐 오포스트 백업 이런 것들이 점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ASM이라는 걸 맨데토리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알맨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거든요. 네. 알맨에 대한 스크립트 막 해야 예, 되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오라클에서 예전에 좀 오래 있었지만 알맨 스크립트 지금까지 잘 못 짭니다. 와, 그 정도예요? 왜냐면 좀 뭐가 문제인지는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지 해서 뭐 소스 찾아보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실 좀 DBA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아직은 어려워하세요. 네네. 네. 그리고 데이터 물론 뭐 차세대에서 뭐 다운 사이징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통합이 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시간, RTO적인 측면이나 복구 시점, RPO적인 측면에서 현업이나 위에 C레벨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많은 솔루션들이 또 나오고 있지만 또 오라클에서 솔루션들이 나오고 또 많은 벤더들이 백업을 잘한다는 솔루션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솔루션들이 좀 포인트 솔루션에 그치게 되면서 네. 이 분들이 백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세요. 그리고 전통적인 백업 담당자분들 간에 가시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백업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이걸 내가 백업을 100% 지금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요즘 뭐 데이터가 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 사실 경영진의 현업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RPO나 RTO도 굉장히 예. 뭐 기대치가 높아졌고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백업 담당하는 사람 또 DBA 담당 입장에서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R&R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벤더가 들어와서 해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네.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저희가 ESG 그룹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DBA 분들의 한 68% 정도가 이 네. 백업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방법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뭐 덤프 백업이라든지 네. 또는 뭐 나스에다가 데이터 백업을 덤프를 받는다거나 또는 알맨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받는다거나 또는 DB 위주의 포인트 솔루션을 받는다거나 이 DBA 분들이 거의 백업을 60% 가까운 어떤 그런 사례들이 DBA 분들에 의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희행해지는 그런 좀 사실 이게 DB가 다른 거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DB가 뭐 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비즈니스적인 환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DB에 대한 최적화라든지 네네. 또는 뭐 SQL 튜닝이라든지 또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백업까지 하게 되면 이 백업이라는 게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전통적으로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전통적인 DB의 지식과는 벗어나는 네네.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백업을 DB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예. 시스템도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나 요즘은 뭐 가상화나 클라우드나 뭐 하이퍼 컨버지드라든지 네네네. 또 데이터베이스도 요즘 뭐 NoSQL이라든지 또 하도비라든지 네. 엄청 할 거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현실인데 예.
그럼 이런 현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떻게? 자동화? 아니면 각 현업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우리 뭐 윈도우 쓰듯이 아주 쉽게 뭔가 띠띠 클릭해서 끝나는 그런 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변한다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알멘, 뭐 오라클 예를 들면 알멘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종의 개발 랭귀지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UI처럼 쉽게 내가 원하는 좀 어떤 뭐랄까 가독성 있는 네.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나 보다 보니까 점점 더 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한 코스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네. 또 빠르게 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많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통합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인프라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현재 이제 백업 방식이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예. 있는 거네요. 그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나 지금 뭐 이제 DBL 하시는 분들이나 백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느끼실 텐데 백업이라는 게 DBA 분들은 중요한 테이블이나 또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백업을 많이 받으세요. 네. 별도로. 네. 어떤 식으로 받으시냐면 덤프 같은 걸로 로컬 스토리지에 떨어뜨리신다거나 또는 나스 스토리지에다 떨어뜨려 놓으시면 백업 담당자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백업 스토리지에 담아두는 그런 백업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인 DB 서버에 백업 에이전트를 심어서 백업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백업받는 방식.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운영 환경에다 직접 백업받지 않고 스토리지 기반의 BCV, 스토리지 스냅샷을 찍어서 그 백업된 스토리지 스냅샷을 이제 오포스트 방식으로 백업받는 이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DB 백업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죠? 많죠.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에이전트 방식 백업 또는 BCV 백업 방식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이제 풀 백업을 지향합니다. 풀 백업 받아야지만 복구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풀 백업을 지향하는데 가장 문제가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백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백업 네트워크, 뭐 FC를 증설한다거나, 뭐 네트워크를 증설한다거나, 또는 스토리지에 대한 증설. 결국 이게 다 돈인데, 다 요즘 돈입니다. 위에서는 돈을 오히려 막 컷오프 시키잖아요. 예, 절감시키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네.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보험 같은 거에 백업을 많이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솔직히 계속 어떤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백업이라는 게 장애가 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돈을 실제로 돈을 쓰는 거를 결정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아까워하세요. 네네, 그렇죠. 다 있는데 왜 또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백업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좀 한국화된 방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BCV 기반의 오포스트 백업이 네. 한국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왜 그걸 한국 사람들이 그러냐면 선호하죠? 네. 일단 프로덕션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OS의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트루풋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밴드위스 기반으로 해서 계산한 대로 속도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백업 윈도우를 맞추거나 RTO를 맞출 때 정확하게 나오죠. 네네. 돈을 쓴 만큼 또 거기에 대한 그 아웃풋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선호하는 방식이고 가장 안전한 방식을 생각을 하세요. 요거 3번이죠. 맞습니다. 3번이 네. 가장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 오라클 RAC 기반을 이제 오라클 11G까지는 로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셨는데 네. 12C 환경으로 이제 가시면서 더 이상 로 디바이스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백업 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주셔야 돼요. 네. 알멘으로 백업 받으셔야 됩니다. 알멘으로 백업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아져요. 스크립트 어려워지니까 또. 오라클 라이센스도 들어가야 돼요. 네네. 큰 DB를 살려면 백업 인프라도 RAC로 구성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알멘으로 백업 받아야 되고 알멘을 백업 받으면 물론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오라클에서 컨설팅을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 담당자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성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덤프 백업입니다. 저희가 덤프 앤 스윕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업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컬 디스크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거를 백업 담당자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스토리지 공간도 두 배로 들겠죠?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업이라는 거는 백업 스토리지까지 가야지만 백업이 됩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자기가 나면 같이 날아가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로 백업 담당자분들은 이 데이터는 일종의 하나의 파일 뿐입니다. 이 데이터를 DB를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요. 아. 파일 데이터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 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관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뭐 정합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업 스토리지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다가 공유 스토리지를 놔두고 백업을 받습니다. 이때 백업 담당자분들은 할 일이 없어지세요. 네. 그리고 또 많은 게 뭐냐면 이 공용 스토리지 쓰다 보니까 보안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백업에 대한 어떤 카탈로그 관리나 보관 주기 관리가 어렵습니다. 네. 손으로 다일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대안으로서 나온 게, 그 대안하기 전에 네. 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런 그 여러 가지 니즈들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백업 시장에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어플라이언스 나와서 엄청난 히트 상품이 나왔죠. 거의 뭐 주문하면은 주문이 그 배송이 밀릴 만큼 엄청난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됐던 게 백업을 잘 안다는 거죠. 저희는 네. 백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에 대한 노하우도 어느 벤더보다, 심지어 오라클보다도 좀 많다고 자부할.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뿐만 아니라 예. 다른 거에 대한 백업에 대한 것이 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차피 백업을 하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만 받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렇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오라클의 어떤 암호화가 되어 있는 환경이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백업 열심히 받았어요. 소프트웨어 백업을 제대로 안 받으시다 보니까 장애가 났는데 DB 서버를 복구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있는 어떤 암호화 키가 없는 DB를 못 씁니다. 거의 랜섬웨어 걸린 거랑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고객분 안타까운 사연도 좀 들은 적이 있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점, 특히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구 시점이 똑같아야지만 그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 거죠. 안 맞으면 잘 안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코파일럿, 오라클과 어떤 같이 어떤 콜라보레이션 하고 위한 이름이죠.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부가 기능입니다. 이게 돈 주고 사는 옵션은 아니고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쓰시는 고객은 그냥 쓸 수 있는 부가 기능입니다. 부가 기능이. 이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 부가 기능이? 출시는 나온 지 한 1년 좀 넘었고요. 1년 좀 넘었고, 이 제품을 저희가 따로 프로모션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대부분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쓰시는 고객분들은 저희 솔루션을 뭐 쓰시면서 그냥 이거 오라클 이렇게 받아야겠다. 또 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구성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국내에도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쓰는 분들 이거 이미 쓰고 있습니까? 이거? 예, 많이 지금 레퍼런스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없는 분들은 이것만 따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시게 되면은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보통 넷백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스토리지, 백업 서버, 백업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백업에 관련된 다른 솔루션 없이 한 세트로 다 모든 백업에 대한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넷백업 이 코파일럿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 건지 그걸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오라클 백업에 대해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A 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덤프 앤 스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나스라든지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가 아닌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안에 코파일럿 쉐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백업을 받게 되면 백업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저희 쪽으로 놓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 알멘으로 백업 받으시게 된다면 알멘 카탈로그 또 넷백업에 대한 카탈로그를 다 동기화시키면서 이 백업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A 분들은 덤프를 받는 어떤 그런 정책만 관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데이터 보관 주기라든지 카탈로그 관리라든지 원격지 소상까지 다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인크리멘탈 포레버라는 백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존에 스토리지 인프라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최초의 풀 백업을 받게 되면은요 그 이후부터는 풀 백업 없이 변경 블럭만 가져와서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안에서 풀 백업으로 머지합니다. 뭐 다른 뭐 오라클 오사의 뭐 어플라이언스 제품처럼 가상의 풀 백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풀 백업 버전을 만들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벌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체크포인트 형식의 스냅샷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복 제거, 디듀풀이라는 데다가 중복 한 90% 이상 중복 제거를 시켜서 장기 보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중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되고요. 또 이거를 저희가 에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원격지로 전자소산 또는 테이프 아웃까지 하는 라이프 사이클까지 다 관리하는 어떤 포인트 솔루션이 아닌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어차피 오라클 내가 볼 때는 백엔드에서 이제 알맨이 쓰여지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백업 하시는 분들은 알맨을 알 필요가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예. 지휘화 형태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없었으면 다 스크립트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경쟁 비교는 아니고요. 가장 네. 많이 또 쓰시는 분들이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오라클의 ZFS 어플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사데이터 쓰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쓰시는데 알맨 스크립트를 다 이제 스크립트 짜셔가지고 어떤 이 인크리멘탈 포레 방식으로 백업을 받으시는데 이 백업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별도의 백업 솔루션을 가지고 테이프 아웃도 하시고 또 원격지에 또 소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솔루션이 포인트 솔루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알맨 스크립트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 원하는 정책만 팔레시만 선택하시면 내부적으로 검증된 알맨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돼서 백업을 받을 수 있게끔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소산까지 다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덤프앤 스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가시성, DBA 분들과 백업 담당자분들이 안 싸우셔도 됩니다. 가시성이 서로 가시성이 생기고요. 또 백업 담당자분들이 잘하는 영역과 DBA 분들 잘하는 영역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지도 절감이 되고요. 보안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확립이 되고 또 데이터에 대한 보관 정책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인크리멘탈 포레버, 인크리멘탈 머지 방식에 대해서 백업과 복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에 풀백업을 받습니다. 풀백업 정책을 만들어서 풀백업을 받게 되면 최초에는 물리적인 풀백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업부터는 변경된 블록, 알맨넷의 레벨 1 백업이 시행이 되고요. 변경된 블록만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마지막 백업과 새로 가져온 백업 피스를 머지해서 풀백업을 만들어줍니다. 그 전일자 백업은 스냅샷 형태로 스토리지 내부에 보관이 되고요. 또 저희 중복 제거 풀에 별도로 또 압축이 돼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이 인크리멘탈 머지에서 스냅샷 형태로는 일주일치를 보관하시고 그 외에 장기 보관은 뭐 클라우드나 테이프 아웃이나 중복 제거 풀 아니면 원격지로 소산을 하시는 거를 넷백업의 단일 UI 하나에서 네. 다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5가지 형태 그죠? 예. 그거에 따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백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거는 풀 백업을 일주일치 뭐 최소 7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10테라면은 10테라 플러스 변경량 뭐 하루에 변경이 100기가 된다면 약 11테라 정도면은 일주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풀 백업된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뭐 복구 시점이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복구 시점에 대한 부분은 다 원하는 시점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바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7벌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이전 또는 7벌에 대한 해당되는 버전들도 또 넷백업의 중복 제거 영역에 보관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복구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복구가 되는 건지. 예. 네. 그래서 백업 시간도 막 10배 정도 저희가 향상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복구적인 측면이 뭐 인크리멘탈 머지 백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복구적인 측면이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DB 전체가 크러시 나는 것보다는 사용자 또는 여러 가지 뭐 환경에 의해서 특정 테이블이나 특정 데이터만 유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깨진다거나 유실이 되면은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바로 그 해당되는 데이터 파일을 복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내세우는 거는 인스턴트 리커버리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토어하지 않고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복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원하는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구할 수 있는 스냅샷들이 리스트가 쫙 되면은요 거기서 내가 복구하는 시점에 대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그 이미지를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스냅샷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이게 체크포인트 형식이기 때문에 공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초 이내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거를 어플라이언스가 마운트 시킨 다음에 NFS 방식으로 익스포트를 시킵니다. 익스포트 시키면 복구 서버 또는 실제 운영 서버에서 이거를 NFS 방식으로 뭐 다이나믹 NFS 방식으로 마운트하게 되면요, 이거를 리스토어하지 않고 복구를 네.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테이블 단위 복구를 하실 때 포인트 솔루션들을 많이 쓰셨어요. 대부분 장애가 어떤 테이블 장애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솔루션, 지금은 너무 비싸가지고 백업 솔루션보다 더 비싼 그런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복구 스토리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DB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그걸 복구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 과정이 없고 스토리지 필요 없이 네. 백업된 이미지를 바로 마운트해서 데이터를 바로 복구해버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네. 프로세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결해졌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어떤 VTL뿐만 아니라 뭐 오라클의 그런 뭐 백업용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복구 네. 스토리지가 운영 환경에다가 직접 복구할 확률보다는 복구 환경에다 이제 복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구 스토리지에다가. 근데 저희는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구할 스냅샷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거 체크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네. 걸립니다. 근데 다른 어떤 환경이라면은 기존 스토리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뭐 클린업을 한다거나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네. 대신에 그 시간, 뭐 마운트 시간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요거를 NFS로 복구 서버든 운영 서버든 마운트 하는 시간 실제로 5분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뭐 여유 있게 한 5분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가장 차이가 많은 부분이 리스토어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실제 저희 고객 중에 80TB 정도 데이터를 운영하는 고객사가 있었는데요. 업무적인 중요도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BCV라든지 복구 환경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영 환경에다 복구해야 되는 또 그런 또 복구 스토리지를 또 제한적인 환경에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복구를 하다 보니까 80TB를 복구하는데 뭐 다 복구는 안 했지만 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희는 마운트 하는 순간 리스토어가 또 끝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많이 났고요. DB 복구할 때도 또 아카이브를 또 이제 찾아가지고 다 이제 시점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복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마운트 되어 있는 환경 안에 아카이브를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복구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전통적인 방식이나 뭐 다른 어플라이언스 방식 같은 경우도 아카이브 찾아서 복구해서 시점 따라와야 되죠. 나머지 환경은 그다음 동일합니다. 뭐 네. 시타스 기반으로 복구를 하시거나 또는 추출하셨다가 임포트 시켜서 복구하신다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사례에서 발생되는 복구에 필요한 RTO가 한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차이가 나고요. 한 네. 10배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차가 왜 중요하냐? 평상시에 복구를 할 일이 없어도 백업을 검증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뭐 다른 어플라이언스들도 시간이 별로 안 강해지니까 우리 뭐 민방위 훈련하듯이.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자동화 시켜 놓으시면 백업 끝난 다음에 뭐 포스트 스크립트 같은 데다가 이 절차만 넣어 주시면 네. 아침에 뭐 출근해서 담당자들이 와서 보면은 딱 DB가 또 떠 있는 거죠. DB 조회해보고 어제 백업 잘 받아줬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벤더들이 제품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검증이 됩니다. 제품 네. 백업 검증이 됩니다. 사람이 검증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아무도 그러니까 가시성이 없는 거죠. 가시성이 없죠. 백업 검증에는 가시성이 네네. 없어요. 네. 실제 데이터가 내가 눈으로 확인한 데이터가 있는지, 또 리스토어를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리스토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풀로 리스토어를 하더라도 네. 내가 이 데이터들이 있네, 이 데이터 예민한 데이터들이 있네 확인하고 야 리스토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것들은 백업이 검증됐다, 뭐 프로세스 백업이 검증됐다 나오지만 누가 그걸 검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하겠습니까? 다른 거는 그냥 믿습니다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가장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한 5테라 전후로 한 DB 사이즈들이 되게 많은데 고민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풀백업을 받자니 좀 인프라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인크리멘탈로만 받자니 또 복구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풀 리스토어하고 인크리멘탈 따라가야 그렇죠.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백업 받을 때 저희 요 고객사는 최신의 어플라이언스를 적용한 고객사인데 국내 사례? 예, 국내 사례입니다. 네네네. 통신사 사례고요. 네네. 5테라바이트 정도를 백업 받는데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렸는데 네. 저희 쪽으로 이제 백업 받으신다면 이제 사실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네. 하루 변경량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하루 변경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백업이 빨라집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니까 여기는 환경은 10기가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요. 10기가 네트워크 썼을 때 저희가 90기가 정도 여기 변경이 되고요. 한 9배 정도 전통적인 백업이 아닌 최신으로 인프라 구축한 백업 대비 네. 9배 정도 빨라졌고요. 네. 복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저희 쪽을 했던 가장 큰 많은 고민이 테이블 단위 유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5분 이내면 웬만한 데이터는 다 복구할 수 있는. 네네. 예. 아주 통신사는 해피해졌. 예, 금전적으로 굉장히 세이빙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장애 났을 때 페일오버라든지 인프라, 뭐 DR이라든지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스토리지 BCV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또 뭐 CDP라고 얘기하죠. 네네. 리얼타임 복구하는 그런 것들 솔루션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백업 장비만 하나 있으니까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예. 참. 그래서 좀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백업 관점에서는 저희가 저기 좀 한 글자 빠졌는데 네. 10배 향상이 아니라 평균 10배 향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평균 10배 네네네. 향상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DBA하고 백업 관리자들 분들 간에 싸울 염려가 없고 아 근데 현실에서는요. 예. 진짜 DBA하고 예. 백업 관리자 많이 싸워요? 두 가지 정치면에 싸우는데 네.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서로 하기 싫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DBA 분들이 말씀드린 할 일이 되게 많으신데 네. 백업을 또까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백업 담당자분들은 그럼 저쪽은 알아서 DBA 분들이 백업 받아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장애가 났을 때 또 자유롭지 못하시고 그렇죠, 또 그렇죠. 본인 이제 그런 백업 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또는 법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네.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네. 의문도 있으시니까. 네네. 예.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원격치라든지 많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 많으실 텐데 최소한 네트워크로 풀백업을 매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 네. 또 포인트 솔루션이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아까 포인트 솔루션 벌써 오늘 한 단어를 그 포인트 솔루션 단어를 한 맞습니다. 5번 6번 예. 하셔. 그만큼 현실에서는 예. 포인트 솔루션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리지 방식의 백업 방식이 있고요. 네. 또는 테이블 어떤 백업 방식이 있고요. 또는 유저 단위의 어떤 유저 기반의 백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제조사가 나오는 데이터베이스에 오리엔티된 백업 방식이 있을 거고요. 플러스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백업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한 회사의 그 사용자 간에 보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예. 여러 포인트 솔루션이 다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운영하는 곳들도 실제로 많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예. 복잡하겠구나. 예. 네. 자, 요건 뭡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 사실 멜로서티? 예. 네. 백업만 얘기하기 조금 약하다 싶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약간은 예고편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국내는 이제 한 달 뒤에 출시가 되고요. 아, 네. 저희 본사에서는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업이라는 게 보험 같아요. 자동차 보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년 돈은 지불하지만 뭐 긴급 주유나 긴급 견인 서비스 정도 빼놓고는 사실 그건 별도로 돈을 냅니다. 네. 정말 이게 사고 나기 전까지는 쓸 일이 없어요. 돈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 보험 관리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보험료 좀 많이 내시나 봐요, 평소에? 많이 냅니다. 많이 내시고요. 많이 내고요. 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부모님 보험비도 어떻게 보면 제 것에 나가긴 하는데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보험료에 네. 대한 그 부담을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갱신했거든요. 아.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네, 네, 네.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백업은 더 이상 보험이 아니라 활용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또 개발하시는 분들, 또 DBA 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이나 맞아. 예. 여러 가지 현업부서에서 본사마다 야 데이터 좀 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뭐 IDC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나 저희가 실제로 고객 사례들을 보면은 평균 최소 10벌의 데이터를 복제해서 사용하세요. 야, 그러니까 뭐 운영 DB가 1테라 있다면 예. 10테라가 예.
써야 된다. 요즘 최근에 뭐 큰 대형 어떤 고객사들은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네. DB 사이즈가 메인 DB가 100TB세요. 네. 10벌이 카피가 됩니다. 야. 1펩타입니다. 네, 네. 1펩타고요. 이걸 또 다 개별적으로 다 백업 받습니다. 그 사이즈가 100TB가 거의 20배 가량의 최소 20배 가량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쓰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스토리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카피합니다. 네. 사람이 카피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앱들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기업들도 이런 모바일 어떤 B2C 비즈니스에서 모바일에 대한 고객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시장에 맞는 시장에 고객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내놓는 게 기업의 이제는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서비스를 줘야 되니까. 인더스트리 가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에 대한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발의 속도가 뭐냐면 가장 최신의 고객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어플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 제품의 이름이 벨로서트입니다. 아, 그래서 속도라고 하셨구나. 맞습니다. 속도도 네. 이게 방향이 있는 속도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왜 내 백업하다 갑자기 이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 데이터를 별도로 복제하지 않고요. 네. 내 백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상화시켜서 10벌, 20벌, 100벌 가상화되게끔 직접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가상화가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고편이어서 네네네. 네네.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보안 정책 또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 네. 이런 것만 뭐 마스킹 정책만 관리해 주시면 각각의 개발 부서나 QA 부서나 뭐 테스트 부서 분들은 네.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네. 뭐 교육 개발이나 테스트 개발이나 스테이징이나 뭐 QA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별도로 스토리지나 인프라 구성 없이 네. 서버만 있으시면 직접 데이터를 백업받은 이미지를 가상화시켜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예전에 이제 빅데이터 쪽을 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었냐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네네. 이게 사실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게 데이터를 좀 DB라든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인프라 플랫폼이 필요한데 비싼 저희가 컨설턴트들 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렇게 또 섭외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없으니까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시스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지 살 필요 없고 뭐 이런 구성을 위한 RFP 내보내서 뭐 입찰 붙여가지고 이런 구매 프로세스도 없이 네. 백업받은 이미지를 유유 서버에다가 딱 붙여서 올려버리면은 최근 데이터가 바로 올라갑니다. 네. 마스킹이 필요하면은 마스킹도 자동화시켜서 마스킹에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환경에 필요한 미니멈 인프라가 보통 제가 10카피라고 말씀드렸는데 10카피 중에서 물론 뭐 이거 우리는 성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과 동일한 테스트 성능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뭐 그런 건 제외하더라도 물론 저희가 또 그런 것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으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되게 유연한 인프라를 가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리프레시 주기를 거의 뭐 최소 단위 뭐 하루라든지 네. 뭐 일주일 단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 인프라 팀은 정책 관리만 하면서 누가 데이터를 쓰는지만 모니터링만 하면은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네. 사용자들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처럼 그죠? 클라우드 맞습니다. 카탈로그 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AWS든 애저든 이런 데 올려놓으시게 되면 그렇겠네요. 그냥 거기에 VM 같은 할당 받으셔서 거기서 테스트하셔도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 데이터 가상화 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방송함성을 처음 예. 듣는 것 같거든요. 따끈따끈한 네, 따끈따끈한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요새 데브옵스란 말도 굉장히 많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데브옵스의 그 폴리시하고도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필로소피하고도. 예.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그 앞으로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다양한 그 사업 부서에서 네.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텐데 맞습니다. 그때마다 고객 DB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예. 몇 달 전 거를 갖고 예. 또 보안의 이슈도 있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데이터 가상화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내년도에 사실 가상화면 서버 가상화, 네. 우리가 뭐 스토리지 가상화, 예. 네트워크 가상화 했는데 예. 데이터 가상화도 굉장히 큰 분야로 맞습니다. 부각되겠네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올해 국내나 아니면 세계적인 정세가 되게 다이나믹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이슈들 때문에 특히나 올
가을이 또 굉장히 또 빨리 왔었습니다. 네네. 여름 또 엄청나게 무더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또 분석해야 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마케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런 거 준비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네. 유행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트렌드를. 그래서 또 트렌드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할 때 이런 애드혹성에 대한 분석 같은 거를 별도의 인프라 없이 네. 정말 백업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TV 보면은 광고 많이 하잖아요. 뭐 대출 광고 많이 하지만 네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적시적소에 내가 원하는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것도 그러면 이제 여기 베리타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는 겁니까? 요 아까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면은 네. 옆에다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형태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도 있고 피지컬 어플라이언스도 있습니다.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아마 저희가 토크아이티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백업 인프라를 구축하시려면 첫 번째로 백업 스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VTL이든 테이프이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백업 서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이 세 개에 대해서 뭐 궁합도 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보안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뭐 다른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이걸 다 통합해서 백업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디자인한 그런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켓시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마켓시어하고 소프트웨어 마켓시어는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저희가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네. 실제 저희가 점유율 한 50% 이상 됩니다. 네네. 국내는 더 많고요. 소프트웨어가?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네네. 이제 A사가 있습니다. A사가 있는데 네. 뭐 회사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백업 하드웨어 또 스토리지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백업 쪽 이건 백업 용도다라고 해서 거기에 같이 묻어서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업 소프트웨어 하면 뭐 저희 제품이나 뭐 C사 제품, E사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장 점유율이 조금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50% 육박하고 국내에서는 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플라이언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거의 뭐 50% 통합 그런 백업 어플라이언스 시장에서 50%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지금도 아마 누군가 또 구매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부터 Q&A 하도록 하죠. 네. 자, 라이센스 정책.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가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쓰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옵션이 유료 옵션이 아닌 무료 부가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넷백업 소프트웨어를 용량이 아닌 예전에 저희가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 예전 방식대로 서버 라이센스면 DB 에이전트 패키지라는 옵션이 있으면 이 기능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류찬미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테이블 복구 시에 백업본으로 백업 서버에서 DB를 마운트해서 테이블만 추출해서 복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업받는 시스템이 한계가 아닐 텐데 만약 복구하려면 백업 서버에 인스턴스가 여러 개 올라갈 수 있는 건지요? 가능합니다. 대신에 물론 복구 서버에는 백업 복구 서버에는 그럼 뭐 운영 환경처럼 메모리나 CPU를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만드시면 되는데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SID라고 해서 유니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충돌나지 않으면 시스템 리소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만드는 데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20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트콘 2매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규성님. 네. 서버 OS는 가리지 않는지요? 업체는 NT만 된다고 하던데, 저희 가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제품 거 다 지원이 되고요. 이제 가리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일부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정부에서 이제 미는 리눅스 제품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닉스, 기본적으로 저희 넷백업에서 지원되는 호환성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넷백업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또 호환성 리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OS가 아니다 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수님, 스냅샷 방식을 기초로 한 것인지요? 스냅샷 방식이 기초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은 스냅샷 방식이 아닌 알맨의 인크리멘탈 업데이트 백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맨에서 이미지 카피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네. 이 가져온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냅샷을 찍습니다. 그래서 뭐 C사에서 얘기하는 스냅샷 방식의 그런 인크리멘탈 백업은 아니고요. 오라클의 알맨에 기반으로 한 그런 백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근식님께서요. 코파일럿으로 DB 백업 시에 백업을 하는 최소 단위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요? 블럭 단위, 뭐 파일 단위, 파티션 단위, 뭐 어떤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백업은 풀 백업입니다. 그러니까 풀 백업이라는 게 뭐냐? 코파일럿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유저 단위가 원하시는 뭐 테이블이든 또는 뭐 오브젝트든 풀 백업이든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저희가 덤프앤 스윕에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인크리멘탈 머지는 기본적으로 풀 백업입니다. 근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풀 백업 받으신 다음에 복구하실 때는 그게 어떤 형식이든 로 단위든 테이블 단위든 오브젝트 단위든 전체 파티션 단위든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풀 백업 한 번으로 별도의 부가적인 백업 없이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소율님, 오라클 DB에 TD나 네. 기타 DB 암호화 솔루션으로 암호화되어 있을 경우 백업 속도가 느려지거나 복구 시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그 데이터를 다 까볼 필요는 없습니다. 백업하는 그 솔루션이 데이터 까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안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옵니다. 단 인스턴트 리커버리를 위해서 만약 거기 데이터를 추출하셔야 된다면은 거기에 갑자기 보안 키, 암호화 키가 있어야겠죠. 네네네. 네. 전주님께서 그냥 코멘트 주셨어요.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요. 역시 DB를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데. 하고 코멘트 주셨고. 자, 김창희님, 테이블 단위로 복구를 하려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전체 테이블을 수작업으로 다 체크를 해야 가능하지 않는지요. 그 시간도 무시 못하고 그럼 그냥 리스토어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체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데이터가 백업이 받아졌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자체는 사실 이거는 오라클 알맨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건 전체적인 오라클 제품에 대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고요. 보통 복구하기 위한 내가 범위가 있거나 그 테이블에 있다면은 뭐 전체 로 건수라든지 또는 뭐 특정 테이블이 있으면 뭐 썸 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정합성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믿고 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는 정말 데이터 정말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면은 리스토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리스토어 한 거랑 데이터를 마운트해서 쓴 거랑은 동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원성님, 복구 시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스토리지 데이터를 마운트해서 복구도 가능한지요? 리스토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 스토리지 데이터를 마운트해서 복구가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복구를 하시려면은 백업 스토리지 안에 백업 테이프나 백업 스토리지 안에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운영 서버든 또는 복구용 스토리지든 데이터를 옮겨봐야 돼요. 또 시점 복구를 하려면 옮겨온 다음에 DB를 띄워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옮겨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스냅샷은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스냅샷이다 보니까 복구를 하는 대신에 저희 백업 스토리지를 마운트하는 겁니다. 마운트하면은 복구하는 건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질문에 또 베리타스 아이디를 가진 베리타스 직원분이 또 답글을 남기신 분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질문을 더 하고 싶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DM 같은 걸 발송해서 고객분들의 좀 어떤 그 DB 백업에 대한 챌린지나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또 얘기 나오고 저도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백업받고 어떻게 복구하고 하시는지 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기준님, 백업의 대상이 오라클 DB 외에 일반적인 서버의 데이터도 가능한지요? 잘 몰라서 그런데 부서 단위에서는 백업 솔루션보다는 레이드 구성으로 데이터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꼭 백업 솔루션을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데이터 가상화 딱 끌리는데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뭐 이런 웨비나는 언제쯤 해줄 건지요? 아주 좋은 오늘의 베스트 질문, 현재까지 베스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몰아줄 수는 없으시죠? 많은 걸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차별화되는 게 크게 액셀러레이터 기능입니다. 백업의 액셀러레이터라는 부분인데 액셀러레이터는 백업을 가속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풀 백업을 하되 변경만 가져와서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코파일럿인 거고요. 네. 뭐 가상화 서버나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에 걸친 영역들을 저희가 그런 액셀러레이터 기능으로 풀 백업합니다. 그 때문에 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300배 이상 백업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도 계세요. 네네. DB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현재는 오라클 DB만 되고요. 저희 이제 아마 내년 Q2 정도에 새 버전이 나올 텐데요. 이미 네. 새 버전의 업데이트 버전이 나올 텐데 그때는 MS SQL도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가장 많이 쓰시는 오라클이나 MS SQL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가상화 서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상화 좀 액셀레이터 백업이 되고요. 또 디스크 레이드 방식을 얘기했는데 디스크 레이드 방식은 물리적인 커럽션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주지만 데이터에 대한 과거 데이터, 사용자 실수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을 못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과 데이터의 어떤 고가용성을 좀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백업은 또 데이터 가버넌스 측면에서 또는 뭐 금융업 같은 경우는 금감원 어떤 공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래전 데이터를 보관하셔야 되는 또 운영관계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데이터 가상화는 제가 오늘 예고편을 해드렸던 이유가 베리타스에 대한 아마 어웨어니스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가서 환경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해드릴 텐데 네네. 저희가 제품이 1월 달에 나옵니다. 1월 달에 나오는데 아마 뭐 2월 정도에 저희가 또 네네. 초대해 주시면 네네. 초대인가요? 저희가 신청인가요? 네네. 아무거나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 네. 유즈 케이스들 네.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병건님, 백업 소산 외에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코파일럿이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VM 환경이나. 예.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대신에 그 VM 안에 저희 에이전트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백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라우드 내의 백업은 말씀드렸던 건 되고요. 클라우드 로의 백업은 저희가 백업 받은 거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자 소산시켜서 거기서 또 벨로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용하시면은 데이터를 또 거기서 또 HC가 액세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종호님, 속도 이슈가 가장 고민인데 백업에 대한 속도 이슈는 없는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백업이 빨라지는 이유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백업 방식이 변경 부분만 가져와서 내부에서 풀백업 만들어주는 신테틱 풀백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고민은 가장 큰 게 만약에 데이터 변경량이 하루에 굉장히 크다 이러면은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가져오는 변경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가서 또 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풀백업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임근식님, 백업 중에 데이터의 컨시스턴스가 깨지는 경우에는 백업을 중단하고 데이터 리커버리를 수행 후에 백업을 리드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백업을 중단하는지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백업이 하게 되면 백업에 대한 기존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백업이 저희가 아주 친절한 오라클 사이드의 에라 로그와 또 저희 사이드의 에라 로그를 포함시킨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원인 분석할 수 있게끔 에라를 내면서 백업을 중단시킵니다. 네. 강아름님, 새로운 패러다임 잘 들었습니다. 새롭다는 말이 반대로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 새롭게 먼저 도입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나 서비스 종류, 사용자 수, 데이터 권장량 등등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모든 고객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데이터 양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업종은 가리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 DB 서버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BCV를 떠가지고 오포스 백업 받으시겠다. 네. 이런 고객이라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럴 때는 데이터 가드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별도의 스탠바이 DB 만드셔가지고 백업을 받으신다거나 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마 인더스트리에 조금 더 예민하실 겁니다. 특히 금융업 같은 경우는 네네. 운영 환경에 일체의 어떤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잠시만요. 아까 그 새롭다 반대로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는 백업 받는 입장에서는 알맹 기능에 충실해서 백업을 받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자동화시키고 UI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스냅샷 찍고 복구를 위한 인스턴스 리커버리 기능은
저희 베리타스가 현재 스토리지 가상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고가용성에서 가장 많은 미션 크리티컬 리퍼런스를 갖고 있는 볼륨 매니저, 베리타스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된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컨셉이 새로운 거지 기능이 새로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용현님, 백업 스토리지를 마운트해서 서비스하면 성능적인 면에서 실제로 서비스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권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백업이라 저희는 통합 백업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포인트 백업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만 통합 백업 관점으로 쓰시다 보면은 백업 스케줄링이라든지 백업 잡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백업을 받고 다음날 원격지도 주간에는 소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백업 잡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뭐 간혹 ETL 업무로 쓰시는 고객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가 아까 벨로서티라고 별도로 나눈 이유는 이 두 영역이 사실 백업과 사용은 좀 다르다 보니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벨로서티 나중에 나오면은 또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백업 용도와 복구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다른 통합 백업 환경에서는 또 백업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좋은 사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식님, 오늘 설명해 주신 넷백업 코파일럿 솔루션에 실제 필드 테스트 백데이터 자료가 있는지요?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장표에 네. 오늘 설명드릴 장표에는 드렸고요. 실제 고객 사례다 보니까 고객 동의 없이 나온 거 보니까 사실 배포하기 좀 그런데 네. 아마 뭐 별도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 더 많은 자료를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프는 오늘 게스트이신 이동환 부장님 이메일 주소 댓글창에 써주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라든지 추가 지원이나 뭐 상담 같은 것도 나중에 그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께요. 자, 김미희님, NFS로 마운트를 하려면 코파일럿용 영역을 따로 잡아야 할 텐데 중복 제거용 백업 영역과 구분해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이분이 저희 넷백업 고객이신 것 같네요. 아마 이제 좀 잘 아시는 거 보니까요. 중복 제거 영역, 저희가 MSDP라고 얘기하는 그 중복 제거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은 이제 중복 제거를 위한 그런 풀이고요. 코파일럿 체어라는 부분은 별도로 잡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치 보관하는 것을 보통 권장을 해드리는데 일주일치를 보관하시게 되면은 운영 환경과 동일한 사이즈, 뭐 DB가 예를 들어 10테라면은 10테라 사이즈 플러스 하루의 변경량의 곱하기 7, 아니 하루 변경량이 뭐 100기가다 그러면은 10테라 플러스 뭐 대략 약간 여유 공간 두면은 뭐 11테라 네. 거기다가 뭐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은 뭐 작업 공간이라든지 리커버리를 위해서 작업 공간이 있으시면은 한 20% 정도 운영 데이터 DB 물리적인 환경에 한 120% 정도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도로. 네. 자, 김소율님, 중복 제거 기능은 기본 제공인지요? 네,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둑 영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중복 제어가 타겟 기반 또 소스 기반 모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99%까지도 중복 제어가 되고요. 네. 데이터베이스는 변경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 실제 고객들을 보면은 한 평균 90% 내외 정도의 중복 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님. 기본 기능입니다. 네. 김태윤님께서 베리타스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잘 쓰고 있는데요. 추후 버전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군요. 제가 이번 주에 송전을 많이 해가지고 하루를 3일처럼 써가지고 한 몇 주 지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베리타스 넷백업 8.0이 나왔습니다. 네. 어플라이언스는 저희가 버전이 3.0으로 나왔고요. 8.0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희 쪽 고객 엔지니어 분들한테 업그레이드 요청하시면은 최신의 알겠습니다. 김동규님, 오늘 소개해 주신 솔루션 도입 시 기존에 사용 중인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하십니다. 저희 제품이 523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5330, 그 다음에 5220, 최근에 52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5220 제품은 이 버전이 최신의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버전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5220을 제외한 5230, 5240, 5330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임근식님, 혹시 VXFS가 기존의 JFS 파일 시스템과 호환이 되고 있는지요? 기존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약간 제가 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요. 네. 이제 JFS의 약자가 보통 저널링 파일 시스템입니다. 저널링 파일 시스템의 원조가 저희 베리타스 파일 시스템이고요. HP OS 같은 경우는 저희 베리타스 파일 시스템을 기본으로
번들로 제공해드리고요. IBM 환경이나 뭐 솔라리스 환경이나 리눅스 환경에 저희 벨트 파일 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여기 주제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합니다. 네. 벨트스 파일 시스템을 쓰시려면은 기존에 쓰시던 거 물리적인 이동 없이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넷백업의 어플라이언스 내부에는 벨트스 파일 시스템을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김봉희님, 백업분을 바로 마운트가 가능하다면 네. 알맨 백업 as copy 명령어를 사용해서 네. 백업을 받는 건가요? 예. 이럴 경우 사용하지 않은 블럭도 백업을 받아서 용량이 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리한 지적하셨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백업 이미지 카피 방식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복구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알맷의 백업셋 방식은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카피 방식은 물리 사이즈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더라도 똑같이 가져오는 오지만 네. 물론 중복제가 백업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다 중복제가 되지만 복구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기능을 기반으로 백업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 카피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자, 김태식님, 넷백업 코파일럿 for 오라클 솔루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숙지해야 되는 분. 일단, 만약 백업 관리자 분이시라면, 알맨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알맨은 알 필요가, 스크립트 기반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알맨이 대체로 어떤, 아키텍처인지, 사실 그 정도는 네네. 아마 조금 배우시면, 훨씬 더 제품을 이해하시기 쉽고,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원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유근님, 온라인 쓰고 있는 중에서도 복구가 되는 건지요? 온라인으로 쓰고 돼 있으면은, 문제는 운영 환경에서 그 DB를 만약에 올리셔야 된다. 이러신다면은, 백업받은 DB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통 클론 DB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SID를 바꿔서 올리시면, 운영 환경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운영 환경은 잘 안 건드시니까, 복구 환경 만드셔가지고, 서버만 스토링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허성현님, 이미지 백업은 자금은 많은데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딱 하셨는데, 돈 많고 하시는가요? 약간 좀 무슨 돈 뜻이지? 없고 시간 그렇겠죠. 없으셔도 사용 가능하십니까? 네네네. 코파일럿 사용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네. 김기준님하고요. 김기준님, 네. 제가 좀 글씨가 악필이라 제가 네네. 오늘 숙취 해소 방송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숙취가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손이 좀 떨리네요. 네네네. 제가 써놓고 이름을 잘 네네네. 오현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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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리고 마지막 강아름님, 강아름님, 예. 네. 요 세 분이 제일 좀 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많이 좀 제공해 자, 주셨습니다. 김기준님, 그 다음에 오현석님, 예, 그 위에 했던 것 같은데. 오원성님, 오원석 죄송합니다. 예. 네, 김기준님, 오원성님, 강아름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머시 텀블러, 네, 뭐 겨울에 따뜻한 뭐 커피라든지 티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텀블러 잠깐 얘기 나와서 네네네. 제가 지금 역류성 후두염으로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의사분이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침에 뜨거운 물 담았는데 오후에 마셨는데 뜨겁더라고요. 이게 뛰었습니다. 야. 보온력이 되게 좋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야. 나도 이거 필요하다 이런 거. 네. 질문을 하시지 그랬어요. 진행자한테 안 주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적극적인 질문 때문에 좋은 방송 됐고요. 오늘 또 게스트님도 이동환 부장님도 방송을 처음 출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방송용이신데. 제가 방송용을 만들려고 좀 외모를 바꾸려고 했는데 네. 지금 연말이라 쉽지 않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네. 시청자분한테 죄송합니다. 아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토크에서는요, 생방송에서는 캐릭터가 좋아요. 캐릭터. 근데 캐릭터 좀 있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네. 자,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